안녕하세요. 오늘은 전고체 배터리 스타트업으로 스펙 상장까지 한 퀀텀스케이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월에 퀀텀스케이프 배터리 쇼케이스에 나왔던 배터리 기술 관련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현재 업데이트된 내용이 꽤 있어서 해당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난 영상에서 다룬 내용인데요. 전고체 배터리 관련 대표적인 기업들의 동향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은 퀀텀스케이프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해당 내용을 다룬 영상은 오른쪽 위에 링크 걸어 드릴게요. 여기서 퀀텀스케이프에 대한 내용만 간단히 다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퀀텀스케이프는 고체 전해질 막, 즉 분리막이 100% 세라믹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리막 쪽은 모두 고체로 되어 있지만 전극 쪽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디테일한 내용이 공식적으로 오픈되면 꼭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21년 초 업데이트된 자료에서 싱글 레이어 전극에서 1000회 이상의 사이클을 구동한 바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자세히 다룬 영상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그 이후에 4개의 레이어로 800 사이클 이상 구동한 바 있고요. 현재는 10개의 레이어까지 테스트 중인 상황입니다. 퀀텀스케이프는 주가 얘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서 기술 관련 얘기를 하기 전에 잠깐 주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평범한 개인 투자자이니 업계 전공자의 견해로 가볍게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아시다시피 퀀텀스케이프는 전고체 배터리에 올인한 기업입니다. 현재 상용 전지인 리튬이온 배터리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기업도 상당한 리스크가 있는 것이 배터리 분야인데요. 퀀텀스케이프는 아직 상용화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다고 여겨지는 전고체 분야에 올인한 기업입니다. 그런데도 투자도 많이 받고 상장까지 해서 끊임없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상장 때부터 지금까지 주가에 대한 의구심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매출도 없고 연구개발만 하고 있는 기업이니 이슈가 많고 안 좋은 소문이 자주 들립니다. 작년 배터리 쇼케이스에서 배터리 기술 데이터를 오픈하고 $100 이상까지 치고 올라갔을 땐 믿기지 않았습니다. 시가총액으로 치면 50조 정도였죠. 주가는 역시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영역이구나 생각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21년 9월 초 기준으로 퀀텀스케이프는 $20 내외 수준입니다. 퀀텀스케이프는 스콜피온 보고서 등 사기설이 돌기도 했지만 배터리 기술은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퀀텀스케이프 입장에서도 주가 관련 이슈나 새로운 업데이트에 대한 압박이 장난 아닐 것으로 여겨집니다. 매출도 없이 연구개발만 하는 기업이다 보니 보여줄 것이 기술 데이터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배터리 기술은 극비 중의 극비이며 곧 회사의 경쟁력이 됩니다. 대부분 컨피덴셜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오픈할 수 있는 부분도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외신에서 매출과 관련해서 왈가왈부하던데 매출은 2020년 중반대까지 계속 없을 것입니다. 상장하기 전부터 공표된 로드맵이 있는데 왜 매출 가지고 그렇게 난리들인지 개인적으로는 흥미가 떨어지는 기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퀀텀스케이프에서 공식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내용에 조작이 있지 않는 한 계획했던 로드맵을 나름 잘 지켜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주가가 더 내려갈지 혹은 급등할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지만 연구 단계에 있는 기업이니 당연히 투자는 신중히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기술적인 내용으로 돌아가 퀀텀스케이프가 2021년 7월 27일에 보고한 2분기 배터리 기술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1분기 보고서에는 4개의 레이어로 된 배터리 셀을 최초로 공개했었는데요. 이번 2분기 업데이트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이 해당 배터리 셀입니다. 해당 셀은 10개의 전극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재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에 올리는 사진임에도 불구하고 위쪽 부분이라든지 깔끔히 정리되어 있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아직 준비가 덜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분기 보고서에서 10개의 레이어로 된 셀의 사이클 데이터입니다. 현재 30사이클까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프 세로 축이 의미하는 바는 방전 용량의 유지율입니다. 초기가 100%이며 두 번째부터 초기 방전 용량 대비 발현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그래프만 공개하면 실질적으로 초기 방전 용량이 얼마나 발현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퀀텀스케이프는 항상 투명하게 데이터를 공개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전혀 투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 또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어서 해당 그래프를 더 설명드리자면 일반적으로 사이클이 진행되면서 점점 방전 용량이 떨어지게 됩니다. 배터리의 수명이 서서히 짧아지는 과정인 것인데요. 전기차에서는 최소 800사이클까지 초기 방전 용량 대비 80% 이상으로 유지가 되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해당 결과가 실제로 최신 데이터라면 일시 충방전 기준으로 테스트한 지 3일쯤 지났는데 데이터를 공개한 셈입니다. 30사이클 이후에 성능이 만약 떨어진다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을 텐데 3일 정도 테스트한 자료를 공개한 셈이죠. 계획상 이 시기에 굳이 공개할 필요도 없었던 10레이어 셀인데 이렇게 조금 앞당겨 공개한 것은 어느 정도 투자자를 의식한 것으로 여겨지고요. 또한
이미 상당히 사이클이 진행되었는데 30사이클 정도만 공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지금은 10레이어 셀이 구동은 되었다 라는 것 정도만 보여주어 기대감을 어느 정도 주고 넘어가려는 전략적인 선택인 것 같습니다. 테스트 조건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시로 충방전했다고 하면 충전 1시간, 방전 1시간으로 2시간의 1사이클입니다. 일시 충방전으로 30사이클 정도면 이론적으로는 60시간 정도 테스트한 셈이죠. 셀 면적과 압력은 연초에 1000사이클까지 안정적으로 구동된 싱글 레이어 셀과 동일하고요. 온도는 5도 정도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용량이 면적당 0.1mAh 정도 낮아졌고요. 해당 싱글 레이어 셀에서 레이어 수가 10개로 늘어난 것 이외에 크게 테스트 조건이 변한 것이 없으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1분기에 공개한 4레이어 셀인데요. 사이클은 상당히 잘 구동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경량으로 사이클이 계속 진행되어서 현재 800사이클 이상 달성한 것을 보여주었죠. 테스트 조건은 앞서 설명드린 10레이어 셀과 동일합니다. 4레이어 셀에서 10레이어로 생각보다 빠르게 넘어갔으며 계획보다 조금 빠르게 공개한 셈입니다. 여기서 가운데가 싱글 레이어 파우치 셀이고요. 오른쪽 그림이 2021년 1분기 때 보고했던 4레이어 셀의 프로토타입입니다. 해당 형태로 10레이어까지 가능하다고 하고요. 아직 완성품의 형태는 아니고 프로토타입입니다. 이번에 공개한 자료 중에는 외부 압력을 배제한 채로 테스트한 결과가 있습니다. 테스트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충방전 속도는 일시로 동일하고요. 양극 로딩은 조금 더 낮은 정도이고 셀 사이즈는 코인 사이즈인데요. 말 그대로 동전 크기의 작은 사이즈입니다. 해당 결과를 보면 1400사이클까지 용량 유지율 80% 이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인 사이즈이긴 해도 의미있는 결과라 볼 수 있고요. 다만 1400사이클이긴 하지만 전반부의 대부분의 용량을 까먹은 것이 아쉬운 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700사이클쯤 왔을 때 이미 용량 유지율이 85% 정도 수준이네요. 파우치 셀과 면적이 달라서 직접적인 비교는 힘들겠지만 압력의 유무로 인해 조금 더 가파른 용량 하락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요. 셀 면적이 커지고 양극 로딩이 높아질수록 압력에 대한 용량은 더욱 크게 작용하게 됩니다. 코인 셀 레벨에서는 이 정도로 버틸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동일한 조건에서 파우치셀로 갔을 때 아무런 압력이 없다면 이 정도로 구현하긴 힘들 것으로 보이고요. 앞서 보여준 파우치셀 결과들에선 외부 압력을 어느 정도 주고 있었기 때문에 충방전 과정에서 일어나는 셀의 볼륨 변화를 어느 정도 잡아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고체 전지의 압력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드린 영상을 링크로 걸어드릴 테니 궁금하신 분은 참고 바랍니다. 다음은 LFP 양극 활물질을 사용하여 테스트한 결과이고요. 퀀텀스케이프에서 양극 활물질을 공식적으로 공개한 건 최초인 것 같네요. 셀 디자인은 똑같은 형태이고 셀 면적은 코인 사이즈로 작지만 파우치 셀을 사용하긴 했네요. 그리고 나머지 조건은 크게 다르지 않고요. 다만 용량이 이전에 보여준 결과들보다 높은 편입니다. 4mAh per cm 제곱이고요. 이 정도 수준이면 상용 셀 수준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해당 셀 디자인에서 LFP의 용량이 충분히 발현되었는지 공개하지는 않으니 정확한 성능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초기 방전 용량 대비 유지율은 100사이클까지는 나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서 퀀텀스케이프가 해당 셀 플랫폼에서 다양한 양극 활물질이 적용 가능하다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종류의 셀을 만들어 양극 활물질에 따라 알맞은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 즉 상품의 다양성을 어필한 것입니다. 그리고 파일럿의 2세대 열처리 장비를 보여주었는데요.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퀀텀스케이프가 2021년 목표로 했던 것 중 메인은 10레이어 셀의 충분한 사이클 성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시로 충방전 한다면 3달 안에 1000사이클이 구현 가능하니 별다른 이슈가 없다면 3분기에는 좋은 결과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조기에 목표를 달성하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쉽지 않을 것이라 예상이 되는데요. 문제가 발생하면 4분기 마지막까지 넘어갈 수도 있겠죠. 퀀텀스케이프는 400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이것만 하고 있으니 지속적으로 좋은 결과만 나오는 것도 그렇게 이상한 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다음 분기에도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퀀텀스케이프는 전고체 배터리 스타트업 중에 가장 빨리 상장한 기업인 만큼 전 세계 많은 곳에서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분기별로 업데이트되는 내용을 수시로 영상으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